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오늘 쏙 빼놓는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AI 고평가론에 따른 미국 증시의 급락세, 이 여파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충격이 상당했죠. 마침 또 우리 증시 과열권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을 간단히 좀 요약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 쇼크, 그러나 코스피 4,000, 코스닥 904수. 이 7개월 만에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이었는데 코스피가 무려 6% 넘게 폭락세를 겪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공세가 연이틀 이어졌죠. 어제도 현물에서만 2조 원, 선물 2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도 코스피 현물에서 2조 5천억 원가량 굉장히 큰 폭의 매도 공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폭을 오전장에 저점 찍고 좀 빠르게 줄여냈다는 거죠. 결국 코스피는 4,00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사수해 줬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낙폭이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속절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그리고 이 종목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분의 나윤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종목 진단 신청부터 받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먼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특징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꼽아주신 오늘장의 특징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께서는 일동제약을, 그리고 나윤진 대표께서는 대덕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특징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일동제약입니다. 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참 잘 가졌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좀 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워낙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도 또 하늘이 무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좀 감히 얘기 드시는 그 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야인시대에서 한번 제가 진단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일동제약이 잘 안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있다.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분들 좀 많이 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목표 주가까지는 28,000 이상까지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 기대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다음 날인가요?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묻혀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저희 토마토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외에는 현재 글로벌 공급은 거의 적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 경피 주사제죠. 그러니까 경피제가 많습니다. 주사를 맞아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주사를 맞다는 게 선단 공포증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몸에다가 계속 위해를 가는 거잖아요. 피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이미지로 당연히 내가 어떤 몸매를 관리하거나 체형 관리하거나 혹은 이제 당뇨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먹는 형태로 가는 것이 누가 먼저 빨리 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다 언제 주가가 좋았다 말았냐면은 9월 25일경에 좋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동제약 제가 차트를 잠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자, 29일 날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5일, 26일 날 아마 유럽 당뇨학회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이라든가 동아ST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이런 모습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강세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비만 치료제를 무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서 임상 효과가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강세가 나왔는데 그러면 일동제약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선 이제 자회사 유노비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GLP-1 계열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은 살이 빠진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12와 대비를 했을 때 또 스위스 로슈에 있는 다른 후보 물질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국내에서 36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한 결과는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좀 더 높더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동제약이 과연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우선 이제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0% 올라갔다.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력이 있다라는 거는 일동제약이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일동제약이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습니까? 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라고 한다면은 2023년도에 이 유노비아라는 자회사로 이걸 분리를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봤을 때는 일동제약 그룹이 상대적으로 좀 위협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것인데 일단 그래도 유노비아 매출도 이번에 상반기 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죠. 바이오 유럽 2025에 좀 참전을 해서 또 파도프라잔, 그러니까 이제 이 PCAB라고 해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를 활용한 이 소화성 궤양 치료제를 지금 또 마찬가지로 좀 이슈를 파트너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 관련해서는 일전에 이제 대원제약이 10월 15일 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3상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 제품이 있었는데 네. 요 제품이 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노비아랑 이 대원제약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서 국내 임상이 됐던 게 이 하도프라잔인데 이거를 이제 일동제약도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의 파트너를 지금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방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워낙 낙폭이 좀 컸던 장세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중 축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SK 하이닉스 좀 떨어졌으니까 좀 더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비중 축소의 개념으로 뭐 조정을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익절가 개념으로 26,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동제약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현진 대표의 특징주인데요.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좋았죠.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장에서도 오히려 급등세를 연출했던 기판주들인데 대덕전자, 와, 여기 시장과는 무관하게 또 기록을 써냈습니다, 대표님. 네,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예. 뭐 코리아 서키트라던가 심텍처럼 이제 기판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약세를 나타낸 데 비해서 기판이 올라간 데에는 좀 이유를 찾아보자면 반도체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시장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팔리고 생산되고 D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장비에 대한 투자나 소재는 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에 주로 사용되는 멀티 기판, MLB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조금 이게 주춤했었다면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제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납품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기판 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아니면 그 후년 정도까지도 그 MLB 기판에서의 매출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FC-BGA, 이제 플렉서블 BGA 기판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덕전자가 그동안 가동률이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영업이익에 특히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이제 1분기에 조금 주춤했었던 부분이 2분기에 2분기까지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향을 포함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동률이 증가했다.
이 부분은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면 대덕전자는 이 F12GA에서의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개선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도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200%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오늘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선도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그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지만 기판주가 오늘 올랐던 가장 주요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덕전자가 상승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승 추세는 뭐 한 내년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대덕전자의 오늘 상승이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아주 눈부신 상승을 또 보여줬던 대덕전자 이렇게 특징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의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의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죠. 전화 종목 상담부터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햇살님의 종목을 가볼 텐데 동훈 아나텍입니다. 2850원에 10%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오늘 따라가신 거 아니군요. 얼마까지 가져가 볼 수 있을지 단기 목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이 폴더블 관련된 기대감이 좀 들어왔나 보죠. 오늘 장에 이 종목 14%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9,000원 정도 소폭 수익인데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동훈 아나텍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갖고 있으셨나 봐요. 조금 답답한 시기를 보냈다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주 약간인데요. 여기서 단기 목표가 말씀을 해주시네요. 바로 팔까요? 아니면 좀 끌고 가 볼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면 한번 매도를 해도 나쁘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동훈 아나텍이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폴더블 이슈가 있다라면 주목을 할 수 있는데 이 폴더블이 뭐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하위 제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위 제품이 이제 실적을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애플도 1월에 폴더블을 내겠다고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순매수 현황 항상 제가 지금 요즘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6개월, 그러니까 이제 120일봉하고 20일봉 정도를 항상 이제 같이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비중을 지금 많이 좁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 물량을 지금 고집받고 있다는 거는 손바뀜이 한 번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지 당장 입장에서 급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21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늘 이제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좀 많이 파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물량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2만 원 선, 그러니까 2만 원 선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었다. 동훈 아나텍 뭐 물론 수급이 회복됐다. 뭐 기대가 된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이제 순환매가 돌 거다. 팹리스 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또 동훈 아나텍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60% 이하인 지난 2분기 기준으로도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한 5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내돈내산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기대감에 대비했을 때 주가 저평가가 좀 이어졌던 팹리스 부분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주가를 좀 높일 때 번트로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단기 목표가라고 말씀하시면은 22,500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약 한 10%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한 8에서 한 7% 정도 탄력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지금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몰립니다.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몰렸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신흥현황 같은 경우에도 5%대입니다. 물론 5%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종목들이 5에서 한 8, 저는 이제 좀 높다라고 얘기하면 6에서 한 9% 이상, 6에서 한 8% 정도는 좀 이제 높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지분이, 외국인 보유율이 한 5%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과 개인끼리의 어떤 싸움에서
눈치 보기 장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먼저 잘 엑시트를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좀 엑시트를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제 순환매 기점을 좀 돌이켜 본다 했을 때는 22,500원 돌파는 한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에 대한 어떤 좀 절약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뭐 2만 원 선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훈아나텍, 뭐, 매도를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위아래 가격 라인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내용 좀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햇살님의 동훈아나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 참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명의 박효범님께서 두산에너빌리티 문의 주셨거든요. 87,800원, 10%입니다. 실적 발표된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적 사실 뭐 크게 주가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명의 박효범님 뿐만이 아닙니다. 순이님도 92,500원에 와, 이분 50%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꽤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죠. 지난 8월쯤이었나요? 그때도 한 요 정도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 대표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꽤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좀 흐름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빠진 이유는 뭐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QOQ,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그 마이너스 15%, 그리고 뭐 전년 대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한 14%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에서 볼 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9%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그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모두 다 늘었다는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지만 뭐 그 이상으로 이제 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은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가격대가 87,000원대,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서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시면 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스터빈 부분에 대한 성장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산업의 특징이 수주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뭐 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조선업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케이스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쌓아둔 그 수주 잔고는 많이 있지만 이게 영업이익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예. 미국향 SMR에 대한 수주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SMR에서 그 예상했던 그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다던가, 조금 못 미치는 매출액이 나온다던가, 예. 아니면 유럽향 그 원전 수주를 했을 경우에 뭐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이익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정산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던가, 이런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주가에는 반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판단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업이익 1조 정도 수준에서 그 시가총액이 53조, 이게 증명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한 10% 비중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조방원 중에서 원전 대장주죠. 원전주 가운데서도 유독 좋았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좀처럼 뭐 조정의 양상도 전혀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오늘장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가봅니다. 이번에는 김JK님의 종목이거든요.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HPSP입니다. 33,600원에 12% 거거든요. 이 가격이면은 어쩌면은 오늘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 전에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39,300원 얼마 전에 그 고점까지 아마 보고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상당히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가 꽤 달렸거든요. 자, HPSP 지금 32,000원대의 종가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HPSP 워낙 뭐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데 앞으로의 HPSP의 흐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왠지 오늘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격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난주 29일 날 방송 때 HPSP 진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문의를 하셨던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25,000원, 예. 비중 25%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일단 그때도 이제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은 일단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은 확인을 한번 하고 가자. 그러니까 반절 매도하자. 지금 이탈이 어차피 실적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닝 쇼크가 나올 정도는 나쁠 거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간지대가 한번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니 반절 매도하고 오히려 33,000원 이탈하면은 그때 한번 추매를 하자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33,000원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뭐 감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어닝 장비가 이제 첨단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제 ST와 이 HPSP 간의 줄다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ST에 대해서 HPSP가 좀 딴지를 많이 걸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 이제 제기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 중국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HPSP가 혼자 다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좀 논란도 있고 좀 모럴 해제도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4만 원 선 돌파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11월 때 실적이 좀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32,000원까지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지금 장세가 강세장에서 지금 갑자기 오늘 이제 폭풍처럼 증시가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좀 공포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매수가가 이제 33,600원이시니까 현 구간에서는 그냥 아예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32,000원 선이 이탈이 된다. 이때는 한번 비중을 축소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분절 매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분할로 해서 손절을 좀 하시고 다시 이제 한 3만 원 선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 4만 원은 여전히 고집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HPSP가 이번에 이제 신임 대표님이 또 이제 7일 날 취임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양력이 인텔에서 이제 영향을 또 펼치셨던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뭐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인텔이 막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났습니다. 인텔이 이제 뭐 이제는 GPU 시대이기 때문에 인텔은 끝장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미국이 인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직접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도 파운드리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운드리 잡으면은 결국에는 이 어닝 장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포석으로서 이 대표님을 또 이제 모셔가지고 지금 이제 취임을 하도록 이제 하게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목표 주가 4만 원, 부분 손절가 혹은 이제 익절가로는 3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2,000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 줄이시거나 그 익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위로 갔을 때는 4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자, HPSP였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붙여보죠. KHY인님의 종목이거든요. 이번에도 반도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수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비중이 많습니다. 40%. 와, 이쪽은 지금 굉장히 수익이 대단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도 많으신데 이거 대단하죠 진짜.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3만 원도 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주가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오늘 장은 급작스럽게 한 10% 가까이 밀리다가 결국은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낙폭 줄여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이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 대표님, 하나마이크론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욕심을 좀 더 낼까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빠지는 일이 없는 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특성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HBM에 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기업 이제 오너가의 뭐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하고만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런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HBM의 좀 강점으로 나타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승계가 되면서 좀 매출처를 다양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과 이게 합작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부터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미반도체와의 협력 관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미반도체도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10월부터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로도 이제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HBM 관련한 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의 납품처가 다양하게 이제 발주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면 물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 있는 부분이지만 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 한 24,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오늘도 한번 25,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아예 깨는 이제 하락폭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마이크론 계속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셔서 반도체 종목이 한 11월은 좀 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지금까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크게 빠진 것도 없었습니다. 잠깐 좀 쉬어감이 있더라도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테니까 그 점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죠. 자,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진로봇이고요. 매수가는 13,020원이 5%입니다. 13,020원에 5%요? 네. 이거 매수를 아마도 최근에 하신 듯한데요. 네, 어제 좀 하고 오늘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사실 로봇 주가는 딱히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주춤거리는 모습이어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방송에서 이 로봇이 지금 유진 로봇이 제일 많이 내려가가지고 사도 괜찮다 해서 샀어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유진 로봇 진짜 괜찮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로봇주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 로봇주 가운데서 유진 로봇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크게 반응이 없었던 종목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실적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MR,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 로봇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유진 로봇을 좀 주목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5월 15일 날 이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정시 테마주로 이제 그렇죠. 하셨던 거죠. 그때 사회이사의 당시 이재명 대표의 캠프 합류 소식. 그렇죠. 근데 캠프 합류를 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떡고물이 떨어지겠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로진 로봇이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신다면은 자, 일단 신용 현황. 제가 요즘에 이제 증시가 이제 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제 누가 먼저 이탈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이탈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신용이 쌓여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신용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도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납니다. AI 투자 강화합니다. 근데 지금 제스랑 CEO가 이번에 깐부치킨 가서 치킨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제 피지컬 AI가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물류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이걸 운송을 하고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일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으로 치면 서빙하는 애들인 거예요. 이 로봇이. 그래서 이제 AMR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사용처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순매수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내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예.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강세장 속에서도 오히려 익절하고 나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계속 강세 나오니까 계속 네.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있었던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추격을 해봤을 때 그러면 중장기 모멘텀이 마냥 우리가 이제 시장이 호평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시장이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입장보다도 일단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어떤 지분 구조에 대한 안정성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지주단이 뭐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영권 침해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적을 거로 보는 거예요. 자, 120일 동안 순매수량 보시면요. 기관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이사 이슈가 언급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12,000원 선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 주가를 지금 다져나가려고 모습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20일 동안에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꼼꼼히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로봇주들 중에서 여러 로봇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봇주들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대감이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보유율 14%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 종목이 정말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좀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잡고 접근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신 게 이제 13,020원에 5%. 뭐 비중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목표 주가는 16,500원. 그러니까 이 16,500원의 의미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은 이 정책적 이슈보다는 이제 실적 전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시장 성장성 여기에 좀 확대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0% 내외로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유진 로봇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들이 같이 출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우리가 순환매도 순환매지만은 공포 매물로 숏이 나오는 시장이 나왔을 때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종목들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우선 1차 손절가로 1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더님 일단은 16,500원을 향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12,00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16,500원은 지금 장기를 보시는 거 저는 단기를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단기간에 승부 보시려는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16,500원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간 이슈로 보려고 해도 일단 지금 뭐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좀 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볼린저 밴드의 이제 이평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 이평선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21선 정도에는 좀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밀린다 하더라도 12,000원을 그렇게 쉽게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탄력이 좀 더 높게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5% 비중도 깎아버리세요. 한 예. 2%로 깎으시고 차라리 3% 정도는 다른 종목 지금 뭐 오늘 SK하이닉스도 떨어진 마당에 예. 뭐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투입을 하시는 것, 추가 매수를 자원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더 빠른 승부가 필요하시다면 비중을 일부 줄이셔서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죠?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뷰노. 뷰노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25,200원에 12%요. 25,200원에 12%.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좀 물 타가지고 이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한 2개월 전인가 그때 한 27,000 가까이 왔는데 팔라다가 너무 억울해갖고 한 3만 원 가면 팔아야 되는 게 지금 내려와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으셨고 얼마 전에 팔 기회를 놓쳐서 또 아쉬운 마음. 자, 그러면 네. 뷰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나 대표님, 뷰노 의료 AI로 참 잘 갔던 종목인데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 종목 좀 탈출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셨다고 하시면 상장 초기에 매수를 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비중을 늘려오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23년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의료 AI라고 하지만 의료 AI가 막상 와닿는 분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심정지 그리고 심혈관 예측에 대한 부분, 그 딥카스라는 부분의 매출이 뭐 유럽향으로도 늘어나고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으로 그 연결되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좀 가장 비슷하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은 2010년도 정도에 있었던 인바디를 한번 보시면 뷰노하고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이제 이제 체질 개선에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좀 기대를 많이 받았고 이제 계속해서 많이 확장돼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이고요. 그리고 2011년, 12년도에 좀 올랐다가 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큰 시세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인바디를 뷰노에 조금 이제 대비해서 대칭해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뷰노 같은 경우도 이 딥카스라는 의료 AI 예측 그 시스템이 이제 점차 확대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그 많이 저변을 확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 드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예. 이제 3분기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한 3,400억 정도인데 물론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에 룸은 훨씬 더 열려 있다고는 보고 네. 이게 좀 고생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 1, 2년 정도 뭐 짧으면 1년 길면 한 2년 정도까지도 더 걸려서 저변이 확대되고 영업이익 선도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당장에 움직인다고 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뭐 비중을 더 늘린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뭐 경쟁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인바디를 같은 그런 예.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뷰노가 실제로 성장을 하고 매출 저변을 늘릴 기반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예. 아직은 퀘스천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뷰노 지금 시점에서 수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점 견디기 어려우시면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선고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뷰노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마토 AI 뉴스들 정리를 해보죠. 이윤재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AI가 획한 4가지의 기사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가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에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AI 고평가 논란 속에서 4천선이 무너졌다가 오늘 간신히 4천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홀로 강세를 펼쳤습니다. 일동홀딩스와 경남제약 등 4종목이 상한가에 오르며 순환매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은 호실적 발표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증권가는 ESS 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매출에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접목 효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AI 거품론 속에서도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800선까지 밀리면서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AI 고평가 논란과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환율은 장중 1,450원에 육박했고 변동성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4천선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출렁거렸지만 차익 실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익 전망은 여전히 개선 중이라며 강세장에 대한 기조는 유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단기하단은 3,800선 안팎으로 보되 과도한 공포는 경계하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진정된다면 외국인의 수급도 되돌림이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지수의 급락 속에서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강한 조정과 빠른 회복이 교차한 하루 하단 지지는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대형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이동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단독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일동홀딩스와 경남제약, AB프로바이오, 유투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개별 임상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학회 모멘텀까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독감 확산으로 항바이러스제와 면역 보강 수요가 늘면서 방어주 성격도 부각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 AI 신약 개발 테마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 종목들의 조정 속에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지수 역행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실적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종목들의 선별적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체크해 보시죠. 실적 개선에 대한 신호에도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은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3분기 매출이 9,597억 원, 영업이익이 1,499억 원으로 4분기 연속 개선세를 보여줬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련 투자 성과와 트레이딩 이익이 실적을 끌어올렸고 2단계 투자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단기 밸류 부담과 함께 출하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변수와 고객사 수요 조정 등은 4분기 물량의 부담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업계 전반으로 ESS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큰 모습이지만 공급 증가와 대체 기술 경쟁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호식달과 대형 투자 뉴스 속에서도 ESS 관련 위험 요인 점검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AI 거품론 속에서 대형 기술 종목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거래 대금이 실린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매출이 3조 1,381억 원, 영업이익은 5,706억 원으로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AI 접목을 통한 광고 효율화와 커머스 성장세가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고 커머스는 9천억 원대로 35% 넘게 증가했습니다. 핀테크 결제액은 22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콘텐츠와 엔터프라이즈 부문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온서비스 AI 전략으로 플랫폼 전반에 AI를 심어 수익화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GPU에만 1조 원 이상 투자해 피지컬 AI와 로봇 시장까지 영역을 넓힐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이버는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사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종목 한 줄 브리핑, 오늘의 테마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 증권통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뉴스 기사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AI 뉴스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추천주 이야기로 가봅니다. 자, 먼저 목표가 도달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덕호 대표의 10월 20일 추천주입니다. 한화시스템 목표가 도달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달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좀 놓아줄까요? 저는 아마 이날 이제 급등이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매도를 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아직 좀 붙들고 계신 분이 좀 계시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이제 뭐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하나오션이 이번에 이제 핵잠수함을 뭐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와 시스템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전시 작전권,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만약에 한국군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양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다시 이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삼성 SGS, 그리고 예. LG CNS,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이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는 와중 속에서 방산주도 이제 좀 덩달아서 그동안 상승세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예. 좀 일부 포지션이 좀 출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순매수 현황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60일이나 120일이나 20일 내에서의 외국인 수급이는 크게 타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번 정도는 뭐 비중이 작으신 분들 안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비중이 좀 과다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오늘 이제 그래도 한 8% 낙폭을 보인 것은 뭐 그렇게 큰 우려감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한번 줄이셔서 뭐 다른 섹터 같이 병행 투자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목표가 지난번에 6만 원이었는데 그 위로 볼까요? 네, 6만 원 동일하게 한 번 더 고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윤진 대표의 목표가 도달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10월 15일 추천주 SPG입니다. 연이틀 좀 내렸는데 이제 이쪽 다른 종목 볼까요?
네,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너무 올라가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로봇보다는 지금 동반해서 시장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예. 굳이 로봇에서 종목을 찾는 건 뭐 이렇게 너무 올라서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면 예. 뭐 지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추천해 주셨던 대한전선, 와, 이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5일선 이탈도 안 됐거든요. 목표가 더 올려볼까요?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압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전선 인프라 초고압 케이블까지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도 뭐 기판 업종하고 비슷하게 좀 그러니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세가 좀 더 올라간다면 뭐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이게 좀 예전에 너무 많이 올랐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주봉상으로 대응을 해도 2021년도의 고점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3만 원 정도 근처까지 3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들 리뷰를 좀 해드렸고, 자, 오늘 추천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먼저 김덕호 대표께서는 루닛을 의료 AI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나현진 대표께서는 알테오젠 들고 오셨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추천주부터 먼저 볼 텐데 루닛입니다. 2년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성기 좀 찾아가나요? 뭐 앞서서 이제 나진 대표님께서 뷰노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뭐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추진하는 소버린 AI도 있고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루닛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부채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뷰노를 또 바라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뷰노나 루닛도 마찬가지로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버린 AI가 이제 떨어졌던 원인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이제 루닛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렇게 우리가 날고 긴다라는 기업들이 다 참가를 했는데도 부족했던 원인은 일단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소버린 AI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좀 탈락이 됐던 모양인데 최근에 다시 좀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정부 AI에서 이제 전략 과제로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또 루닛이 당첨이 됐는데 어떤 걸 하나 보니까 이제 분자에서 인구까지 전주기 의과학 혁신을 위한 멀티스케일 의과학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분자단이라든가 이제 의약품 그리고 이제 의학과 쪽에 대해서 이 에이전트 AI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많은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분자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한 사람 따로 있고 제품 만드는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제품을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연들이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오히려 루닛이 하겠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영업 손실이 뭐 여전히 지금 영업 적자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영업 손실률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많이 된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고마진 제품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손절가 37,000원, 네.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 기준 48,000원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루닛 가격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현진 대표의 추천주는 아주 뭐 굵직한 종목이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꼽아주신 이유는요? 네, 알테오젠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쪽 지수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탈된 수급이나 아니면 약간의 그 외국인 수급 이탈이 좀 더 예상이 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건 물론 알테오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마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습니다. 항암제 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키트루다가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예.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맥 주사 제형에서 이제 그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
그 제형인데 이제 SC 제형으로의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특징이 이제 플랫폼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제 SC 제형으로의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기술 수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키트루다라는 베스트셀러 항암제가 SC 제형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수출 연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이제 매칭되고 있는 부분도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까지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매수가는 53만 원 정도 이하에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목표가 6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초이스 김덕호 대표께서는요? 아마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단단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강세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도파민이 풀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증시가 5% 올라가도 별로 감흥이 없던 그런 상황이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S&P 500에 397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도 S&P 지수가 안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쏠림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때는 익절가 손절가 반드시 지키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기에 가장 적적한 시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수급과 실적이 지금 같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점하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께서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요? 네, 일단 11월 후반 정도까지 미국 추수감사절 정도가 있는 기간인데 이제 11월 후반 정도까지의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지수 계속 기간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알테오젠을 한번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조정될 때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게 내년까지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예. 조정 시에는 이 두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비중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오후 8시 반에도 증권 통파 시간이 있습니다. 퀴즈 풀고 다양한 상금도 받아가시고요. 오늘 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